이번 시간에는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자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아주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관계 법규를 중심으로 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최근 2021년 1월 19일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15조를 보시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다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떤 공장장 어떤 그런 임원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괄하는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안전보건 교육 역시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보건 전공자들이 핵심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직업역학이라는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는 그런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원인 조사, 주로 역학적인 조사를 많이 하죠. 또 관련하여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 다음에 산업재해 통계, 이런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기적으로 이 재해 통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작성해서 제출 요구가 있을 시는 해야 되고, 그게 이 관리 책임자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보건 측면에서 이제 보호구 또는 안전장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분진이라든지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데에 아주 적절한, 즉 인증을 받은 그런 물품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합니다. 주로 그 회사의 대표에 해당되는 그런 임원급으로 관리 책임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보건관리자의 경우 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산업보건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 보건관리자의 어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래 사항을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사항을 조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선임하고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행령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산업보건관리자의 어떤 그 해당 사업체에 몇 명이 필요하냐, 이런 것은 그 사업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법적으로 몇 명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을 보시면은 상시 근로자 수,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련된 선임의 숫자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 이 부분을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50인 미만이라든지 아주 조그마한 사업장의 경우는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운영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산업보건 관리 업무를 타 기관에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보건학과 졸업생들이 아주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이라고 하는 일명 이 기관에 가보면 팀으로서 보건관리 대행팀 해가지고 그런 소규모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점검을 하고 또 개선사항을 제시를 하고 하는 그런 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대통령령,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2019년 가장 최근에 2019년 12월 24일 전부 개정된 가장 최근의 시행령을 보면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결국은 그 해당 사업장에 보면 노사협의체 또는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요청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계들에 있어서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또한 그 구입에 있어서의 적절성, 적격성 이런 부분 검토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질에 있어서 또는 그 화학물질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화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또는 전반적인 어떤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일과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물질안전보건자료, 흔히 MSDS라고 하는 이 자료들이 해당 사업장의 적재적소에 작업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포스터를 만들어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경고문구를 좀 뭐랄까 눈에 잘 띄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아울러서 이 보건교육에 대한 수립 및 이런 걸 실시해야 됩니다. 보건관리자들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신입사원의 경우도 그렇고 또는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력직 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법적으로 1년에 몇 시간의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른 이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 수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아래 7항부터는 보면 주로 이제 의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또 응급처치,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경우 직장 내에 좀 발생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되어서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치를 내지는 조치라든지 또 일부 그 큰 사업장에서는 실제 이제 직업환경센터 또는 직업환경보건센터 또는 직업의학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그런 이 안전보건 관리했을 때에 의료 행위도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앞의 내용이 어떤 그 전공을 불문하고 종합적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다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예를 들면 산업위생, 산업기사,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경우, 즉 산업보건학과 졸업생들의 경우 앞에 전반적인 업무, 아까 의료와 관련된 행위는 제외하고요. 앞에 다른 기타 전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는 아주 그 산업보건 전공자들의 주요 핵심 업무일 수도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번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설비 점검, 공학적인 개선. 특히 작업 방법의 공학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유해인자가 덜 발생되도록 또는 인간공학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같은 어떤 직업적인 질환이 덜 발생되도록 다양하게 수시로 작업 라인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개선해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공 수업에서 이 뭐 국소 환기니 뭐 환기와 관련된 것도 배우고 근골격 질환 같은 것도 배우죠. 그리고 아까 그 물질안전 보건 자료 MSDS 주로 화학물질의 독성 유해성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는 그런 독성학도 이제 배우게 되고 아울러서 9번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즉 우리가 이제 산업보건학과 졸업생들 산업보건 전공은 레더슈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레더슈라는 것은 이제 가죽으로 된 구두가 달아 빠질 정도로 현장을 수시로 자주 순회함으로써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얼마만큼 보건관리자가 부지런하냐에 따라서 산재 예방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공에서 배우게 되는 직업역학이라든지 이런 조사 기법을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했을 때 특히 원인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추적해 나가야 되죠. 마치 수사를 하듯이 추적을 해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데까지 찾아내 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뭐 대체 물질을 찾는다든지 작업 공정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 교대제 근무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경우는 교대제를 개선해 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 통계 역시도 마찬가지로 잘 보관, 정리, 기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보건 관리자들은 거의 매일매일 작업, 나름대로의 작업 일지가 되겠죠. 오늘 업무 수행에 대한 계획, 예를 들면 주중 계획, 월중 계획 또는 연간 계획 등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또는 주별로, 월별로 그러한 계획된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들을 기록, 보완,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그 외에 여기 보시면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여기 2번에 보시면 2항에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된다. 즉 많은 사업장들, 특히 대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보건 팀이 굉장히 그 조직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건관리자가 있고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의 안전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죠. 또는 건축시설물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또는 소방안전, 전기안전
이렇게 안전을 담당하는 팀들과도 협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즉 안전소홀로 인해서 상해가 오고 그 상해로 인해서 작업자들이 어떤 직업병과 같은 그런 질병에 유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 숫자가 몇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업을 보시면 광업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는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를 8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단의약품은 제외하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뭐 전기장비 제조업 같은 경우 만약에 상시 근로자가 2,000명 이상이면 최소 2명 이상인데 이런 경우는 2명, 3명 아주 팀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21번까지의 제조업을 제한 기타 제조업의 경우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는 아까 이 1명 이상이 요 1번부터 21번까지는 산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교적 인원수를 좀 많이 보건관리자 수를 늘려라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 외의 제조업에 있어서는 1,000명 미만으로 주어집니다.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경우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3,000명, 아까는 2,000명이었죠. 1번부터 22번까지의 경우는 3,000명 이상이 2명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농업,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것은 이때 말하는 것은 자영을 하는 자영농이 아니라 기업농입니다. 기업 형태로 유지되는 농업. 예를 들면 뭐 버섯 통조림을 만드는 사업장 같은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창고, 숙박,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등등, 심지어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까지도. 자, 이런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5,000명 이상이다 면 2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일 때 1명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숙박업 같은 경우, 이게 숙박업 및 음식점업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기업들이 운영하는 리조트 같은 데도 보건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 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졸업을 하고 리조트에서 보건관리자를 하고 있는 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건관리자가 어디서 필요하지 했을 때는 거의 전 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상시 고용자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라면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되고 보건관리자가 필요한 직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흔히 말해서 자영업의 경우는 이제 빠져나가겠죠. 자영업은 혼자 또는 가족들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피고용인 즉 작업자 또는 노동자들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렇게 최소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여러분들이 이 산업보건학적인 지식을 잘 함양해서 근로자,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사랑과 봉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건설업에서도 나오죠. 근데 건설업은 인원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수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그 이 사업비 여기 보면 공사를 시행을 할 때에 보면 공사 금액이 뭐 800억 원 또는 1,400억 원 이렇게 공사 대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과 같은 경우는 또한 이런 건설 대금이 동일한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경산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영천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면 그 해당 영천의 아파트 건설 사업의 공사 대금, 경산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대금이 각각의 현장으로 해서 각각의 각 현장별로 보건관리자들이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 대학카톨릭대 졸업생들이 이런 건설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령이 이제 좀 강화되면서 이러한 사업 현장에서 보건관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건설업과 관련된 산업보건학과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조금은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 이거 역시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산업보건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으로 어떻게 보면 취업을 법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요거는 5어입니다. 5어, 5R. 그래서 의사, 간호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 그러니까 산업기사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 2급이죠. 1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이죠. 그러니까 최소 2급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산업보건학과를 졸업하기 위한 졸업인증제에도 이 국가자격증 취득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생관리기사 외에도 대기환경기사 또는 여기 또 하나 인간공학기사, 즉 대기환경기사의 이제 산업보건과 관련했을 때는 여러 가지 환기 문제, 국소환기, 뭐 배기 이런 것들 또 이제 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고요. 인간공학의 경우는 이제 근골격 질환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만성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취득자도 관리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근데 최근 와서 규정이 일부 변경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즉 국가 자격증, 이게 예를 들면 이게 4번, 5번을 못 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산업보건학과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배우는 사람은 산업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점이 달라졌습니다. 왜? 산업보건 전공자로서의 확실하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산업보건 전공. 종합적으로 산업보건 관련된 학업을 하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국가 자격증을 여러분들에게 취득토록 하는 것은 뭐 우리말에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당 관련 기업에서 이 보건관리자를 뽑을 때에 산업보건학과 전공을 했고 또 해당 국가 자격증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작업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더욱더 선호하겠죠. 더욱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장 수업, 현장 실습 또는 보건관리자가 되기 전에 어떤 측정기관에서의 어느 정도의 업무 축적 이런 것들을 진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이 보건관리자에 대한 역할, 업무, 그 다음에 고용 인원수 아울러서 자격을 어떻게 보건관리자가 갖느냐 하는 문제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